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여름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밤 되면 약간 서늘한 바람도 있죠. 자, 이재명 도지사의 그 결심 공판도 지났고, 이제 판결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8월 중 안으로 판결 선고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여름 휴가 때문인지, 뭐, 9월로 넘어갔죠. 판결 선고만 남겨져 있고, 8월 중에, 뭐,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9월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지루한 시간을 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한 거지, 우리 인생의 시간 속도, 세월의 흐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죠. 특히 50대 50km, 60대 어르신들은 60km로 달리고 있겠죠. 저도 엄청나게 빨리 가고요. 자,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일주일이 가 있고, 또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간단하게 이재명 도지사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들보다, 검찰 측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 흐름을 주시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판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조로회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재명 도지사가 형님 정신병원 관련해서 특히나 김부선이라든가 이재선 형님의 그 부인 박인복 씨의 공격, 그리고 박인복과 그 다음에 김부선을 활용한 정치 세력들의 공격이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이 재판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끝내지 않으면 대선에 임박해서 또 이재명 도지사가 다음 대선에 출마했을 때 또다시 똑같은 장면들이 리바이벌 돼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하다, 불보듯이 뻔하다 이겁니다. 똑같이 다음 대선에서 김부선이나 그다음에 이재선 형님 또는 그 부인에 의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용한 정치권의 이재명의 공격은 똑같이 복제식으로 재현될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으로 나가기 위한 긴 여정의 한 중간에서 한 번은 결론을 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재판에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억지 기소, 6,000개의 파일을 숨기고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 같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공소 기각하라 이렇게 주장하시고,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억지 기소를 당장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이 재판의 절차는요,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되면은 똑같은 상황이 리바이벌 됩니다. 재현이 된다 이것이죠. 어차피 한 번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종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 기각을 해버리고 공소 취소를 하거나 공소 포기를 하거나, 이번에 또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요청했었어요.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들도 그렇고. 저는 그거 반대예요. 이것은 무죄 판결이 나야 돼요. 무죄 판결이 내고, 검찰이 뭐 대법원까지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 그리고 대장동, 그 다음에 검사 사칭, 그 다음에 뭐 형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뭐 성남시 공무원들 동원했다, 선거운동을 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재 맞물려 있는데, 이것들이 이번 재판 판결로 인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이재명 도지사가 더 이상 소송이라든가 정치적 공격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도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대선 가도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공소 기각이 돼버리면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들은 또다시 증거를 첨부해 가지고 이재명을 향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 측의 고소 고발에 의해서, 또 다른 정치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또다시 이 사법 절차에 기울이되게 되고 검찰 수사를 또 받게 됩니다. 이미 받았지만 만약 이것이 공소 기각 판결이 되면은 기판력이라고 하죠. 확정 판결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다시 고발을 하게 되면 다시 소송 조건을 갖춰서 다시 또 똑같은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절대로 검찰이 뭐 억지 기소를 했다, 불법하게 부당하게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고소를 했다, 검찰 조사와 검찰 기소를 했다,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불만족스럽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검찰의 기소지만 절대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이것은 기판력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고소 고발에 의해서 다시 사법 절차가 계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또다시 도중 업무가 방해를 받고 또다시 사법 절차에 계류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재판 법정에 출석을 하거나 퇴정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신 걸 보면은 마지막 결심 공판 마치고 나와서 하신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형은 뭐 1심의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동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1심의 구형이 검찰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추가적인 구형을 높인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생각은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실체적 진술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설명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무죄를 뭐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구형이 달라진다든가 검찰의 구형 이유 제시가 뭐 달라지거나 이런 게 없었죠. 오히려 1심 재판 때 했던 구형이 더 모욕적이었죠. 이번에 2심의 그 최후 변론 결심 공판에서 검사들이 한 구형 이유도 상당히 불쾌했지만 1심에 비해서는 오히려 저는 더 약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구형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검찰들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읽으면서 혈압이 좀 오르죠.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시정 방해를 하는 친형을 제거한다는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남용을 했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정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적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구형을 했죠. 자,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게 저는요, 과연 이런 사람이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뭔 의문이야, 검사. 이 똥파리 새끼들아. 지금 2년차.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를 얼마나 모범적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어떻게 도정 업무를 이끌어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살아있는 표본, 모범 사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검찰? 뭐가 의심스러워? 뭐가 의문이야? 의문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아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상식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의문이야. 이미 2년차가 돼가고 있는 한 중반에서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현재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한지 안 한지 두 눈깔이 있으면 정확히 한번 지켜봤으면서도 그런 구형 이유를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냐 이거야. 대한민국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고 경기도지사가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경기도의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도민들에게 희생 봉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가치를 제시해주고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뭐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걸 구형 이유라고 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냅두고 검찰의 구형 이유 중에 뭐 저나 뭐 이재명 관련 유튜브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들도 젊으니까 뭐 인터넷도 검색하고 했겠죠. 거기에 정치적 사정을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형 이유를 밝혔죠. 이게 저는 눈길이 확 닿았습니다. 저도 그랬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높아졌다면 그것은 아마도 현재 일본의 반도체 공격, 무역 보복, 경제 보복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 한 복판에 있는 경제 중심지 경기도 수장이 만약에 이 재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파격적인 부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죠. 아마 검사들도 이것을 고려한 그런 구형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뭐 무죄를 내세하는데 오히려 우리 이재명 도지사 측 변호사들이 이재명 변호사 측 변호인들이 우리 그 재판장이 써야 할 판결문을 수고를 좀 더 덜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을 너무너무 무슨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검찰의 구형이 상당히 감정적이었다. 뭐 법률가들이면서
뭐 법률에 기반한 사실에 근거한 법리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소설을 쓰는지 아니면 감정에 호소하는 건지 검사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 반면에 우리 변호인들, 이재명 도지사 측 변호인들은 철저히 법리 논쟁, 이것이 무슨 뭐 정치의 장이 아니라 사법부 한 공판 절차라는 거에 충실해서 변호를 했죠. 거기 주장하는 게 저는 제가 재판장이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고, 아마 재판문을 대신 써준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상당히 주장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눈길이 간 변론 내용이 뭐였냐면, 형사사건의 유죄 논쟁의 논쟁 방법, 형사사건의 유죄 논쟁의 논증 방법은 어떤 추정을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사사건하고 다른 게 이런 거죠. 형사사건은 인신에 대한 판단, 사람에 대한 형벌을 주는 판단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들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세 번째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이란 게 뭡니까? 여기 이 사건에서 형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었죠. 항소심에서도 검찰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형님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회계사 사무실 여직원이라든가 대학 동기라든가 뭐 사촌 친척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회계사 뭐 협회 무슨 징계 기록 이런 것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검찰들의 최대 관심사도 형님이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냐 아니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 형님에 대한 정신상태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형님이 정신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걸 밝히지 못했다는 것을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것이죠. 2012년 이재선 형님의 정신질환이 자타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의심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논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정신과 전문의들도 이재선 형님의 정신상태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자타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소장이 부정적 편견을 갖도록 범죄 사실과 무관한 다양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소장에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배치되는 증거만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들 6,000건이죠. 그것을 다 은폐했다. 이것을 또 한 번 재판부에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2012년 당시 전문의들, 그리고 이 법을 창조한 법률 제정에 기반한 정신과 전문의들도 전부 다 이재선 형님이 자타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선 형님이 이상이 없었다, 이런 의혹, 의심, 이런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를 판결하는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법리적 주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직권남용 부분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갑자기 2심에서 고등 부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처음 스타트는 이재선 형님을 하얀 병원차,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강제 입원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가 점점점 강제 진단으로 바뀌었다가 2심에 와서는 결국에는 형님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이 문제다, 이렇게 핵심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법리 논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입장선회를 계속 반복해왔죠. 약간 어리숙하기도 하고, 우리가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일관성이라는 걸 문제를 삼죠. 일관적 진술, 피의자가 일관적으로 자신의 죄를 부정하냐, 일관적으로 그 사실을 부정하냐, 이렇게 진실을 계속 그 사실을 말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건에 대한 일관적인 주장을 중요시하는데, 검찰들을 만약에 피고인이라고 하면 검찰들은 계속 공판 절차마다 시험급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검찰이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님이 정신상태로 문제가 있다면 도지사는 강제 진단을 권고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도지사의 직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죄는 뭡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할 의무가 없는데 도지사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형님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고 자타의 위험이 있다면은 도지사는 당시의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강제 진단을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아니라고 검사들은 주장하는데, 형님의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정신보건법 조항에 의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강제 진단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그러면 의무 없는 일을 한 겁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은 의무 있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들이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형님의 정신상태는 이재명의 재판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다. 이재명의 형님이 정신상태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손사발을 칠 게 아니라, 검찰들은 이 사건의 핵심을 똑똑히 목도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회피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형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1심의 판결이었고, 크게 2심에서도 이것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인을, 그 다음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2심 재판은 1심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구형을 하면서 정치적 사정은 고려하지 말아라, 이거를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절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검찰도 현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소심에 등장하기로 했던 검찰 측 증언자들이 대부분 불출석하거나 또는 출석하더라도 전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애들이 무슨 증언을 하겠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가 정치적 반대 이해 세력 입장에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악성 댓글을 달았던 증언자들이었다는 점이 증언의 신뢰성을 확 떨어뜨렸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가정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그 행정, 인생, 정치 인생이 말을 했던 것처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시장실에 CCTV를 달고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을 했던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공적인 업무 영역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고, 재판장도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시정 업무를 해왔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겠죠. 재판장도 목석이 아닌 이상 도대체 이재명이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재명을 검색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재판장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일을 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재판에서는 절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서 안 된다,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두 번 다시 형님에 대한 정신상태 문제, 그리고 뭐 선고 공보를 동원해서 성남 시민을 동원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검사 사칭이라든가 대장동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말끔히 정리되고 김부선과 관련한 것도 정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부선에 대한 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재판 이후에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게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해야 될 일은 바로 김부선 그리고 그 일당들에 대한 법제적인 단죄,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무조건 무죄라고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온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재판부도 충분히 이 사건을 냉정하게 이재명 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재명이 대권 가도로 달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는 그런 중요한 무죄 판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